2009년 브라질 남부 포르토 알레그레 22세 남성 리시엥 리마는 한 마케팅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 매니저였던 54세 남성 헤이스가 그의 이름에 호기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입, 이름이 류시엥이야? 프랑스식 이름이네. 가족 중에 프랑스 사람 있나? 아니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루이싱이거든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같은 거. 이름이 류시엥이라고? 성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냥 본인 이름이 지어진 거네요. 네. 사실 리시엥이라는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리마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상황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리마를 낳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이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리시엥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똑같이 지어줬던 건데요. 헐. 그래서 리마는 항상 가슴 한켠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와 이름이 같으니까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를 때나 뭐 이럴 때나. 그런데 말입니다. 리마의 사연을 듣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진 헤이스. 그는 조심스럽게 리마에게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설마. 혹시 어머니 사진이니? 사실 헤이스의 이름 역시 리시엥 헤이스, 어? 리마와 같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리시엥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은 브라질에서는 결코 흔치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헤이스는 동명이인을 만나 신기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건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마 설마. 아빠? 진짜? 리마 어머니의 사진을 본 헤이스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사진 속 여인은 분명 22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한 이름인 것도 특이한 건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거. 대박인데요. 같은 이름 덕분에 부자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22년 만에 뜻밖의 아들을 갖게 된 헤이스는요. 우리는 몸짓이랑 말투까지 똑같아요. 20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휴가도 같이 떠나고 그가 나누지 못했던 부자의 정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진짜 닮긴 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9일 공개합니다. 금지된 모모에 빠진 킬러. 2011년 6월 브라질 바이아주. 피돈 바쿠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여성 마리아는 은밀히 카를로스라는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여잔데요. 꼭 좀 죽여주세요. 아휴, 그래도 살인 청부는 아니지. 살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살인 의뢰를 받은 카를로스는 곧장 작업에 착수. 그런데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니. 아니야, 난 킬러야. 죽여야 한다고. 너무 예뻐. 카를로스는 범행 타깃인 아로우조를 보자마자 fall in love. 뭐야?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요. 이거 영화의 드라마야. 아니 근데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 아니 근데 사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난 사랑에 빠졌으면 이게 좋겠어. 낫지, 이게 낫긴 그래요? 하지. 잘 죽이면 뭐 됐지. 도망가 그냥. 그래라. 아니 살인보단 낫잖아. 그래. 자, 카를로스는 마음을 다잡고 몇 번이나 아로우조를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 오히려 그녀를 향한 마음만 더 깊어졌습니다. 밤에 잘 때 떠오르고 막 그러나 보다. 결국 카를로스는 아로우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살인을 포기. 어머나. 그런데 문제는요. 어떡하지? 내가 안 죽인 걸 알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이제 수호신이 되는구나. 결국 카를로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케첩을 이용해 가짜 살해 현장을 연출. 의뢰인 마리아에게 아로우조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되게 리얼하겠다 근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카를로스에게 아로우조 역시 사랑에 빠지며 두 사람 사이는 더욱더 깊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결말은 아무도 안 죽고 지금 잘 끝난 거 아닙니까?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저 여자가 왜 살아있어? 아니, 저 사람은? 아로우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리아. 그런데 죽은 아로우조가 버젓이 살아서 카를로스와 키스하는 모습을 직관한 것입니다. 아이, 뭐딴 데로 이사를 가든가. 왜 그러고 있어 또. 아니 근데 이렇게 화가 날 게 아닌 게 어차피 자기 남편이랑 바람 펴서 죽여달라는 건데 이게 끝나고 정리하고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거지. 아 그래? 죽이고 싶을 만큼 그냥 너무 미워하고. 싫은 거야 그냥. 남편이랑 어떻게 되든 말든.
분노에 찬 마리아는 아르우조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요. 이에 카를로스는 도둑으로 몰린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자백. 결국 살인 청부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8위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어린 시절 6살쯤에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6살? 아, 쉽지 않다. 기억도 안 나. 나 6살이면 1980년이야. 많은 제작진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다. 탄식이 나오네요. 정 기자님 어떠세요? 정 기자님도 저는 크게 막 이사를 많이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동인데 근데 그때 친구들은 모르겠네. 진짜 이름은 기억나는데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대부분 연락이 끊기고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을 가진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자, 2011년 영국 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한 하이디 파커와 에드 사빗. 두 사람은 4년간의 열애 끝에 2015년 결혼을 약속했고요. 사빗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인 파커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중 파커의 어머니는요. 너 어렸을 때 터키 놀러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같이 놀던 남자 이름도 에드 사빗이었는데 참 신기하다 얘. 자, 20년 전 파커가 6살이었을 때 가족 여행으로 갔던 터키 한 해변에서 우연히 동갑내기 남자아이를 만나 같이 재미있게 놀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도 남자친구의 이름과 똑같은 에드 사빗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파커는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고요. 사빗 역시 그 아이가 자신과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러기엔 이름이 너무 특이해. 근데 이제 본인도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놀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걸 기억하는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그때 잠깐 놀았을 거 아니야? 이 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같이 놀던 근데 그때 잘 모르는 집 애인데. 둘이 너무 재밌게 놀았었나 봐. 그러니까. 마침 파커가 20년 전 그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확인한 파커의 남자친구 사빗의 반응은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맞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파커가 20년 전에 휴가지에서 만나 함께 놀았던 그 친구가 지금의 남자친구 에드 사빗이 맞았습니다. 그 둘이 결혼한 거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파커는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저와 사빗의 만남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6살 때 수영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 이 사진을 청첩장에 실어 201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대박. 자 진짜 웃긴다. 둘이 죽이 진짜 잘 먹었네. 저렇게까지 사진도 많이 찍고 되게 좋았나 보다 그냥 말없이.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다. 청첩장 뭐 최고의 청첩장이다 저거. 진짜 완전 운명적인 만남이잖아요. 2017년 대만 2년간 열애를 이어오던 린 샤오펜과 리안 지챙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 그리고 샤오펜은 곧 남편이 될 지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9년 전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거든. 그 사람한테 꼭 당신을 인사시키고 싶어. 생명의 은인이 있으니까 덕분에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네. 평생에 본인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해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렇죠. 감사 인사를 올리는 거죠. 네. 근데 뭔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어요. 네, 9년 전인 2008년 샤오펜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출혈이 심각한 데다가 샤오펜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과 혈소판이 동시에 필요한 그녀에게 딱 맞는 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정말 위험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기적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샤오펜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익명의 헌혈자가 나타나 응급 상황이었던 샤오펜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헌혈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공급. 덕분에 샤오펜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익명이었다니 또. 정말 감사한 분이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천사네 천사. 익명으로. 이게 혈액이
21세기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헌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는 진짜로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놀랄 만한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설마 진짜? 에이 에이, 설마 오늘 다 사람들- 실화입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죠?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라 소리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샤오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 병원에서 알려준 당시 혈액 기증자의 정체는 대만 신주시 출신의 리안 지챙이라는 남성분이시네요. 9년 전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인 리안 지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대박인 게 그러니까 와. 이걸 알고 사귄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찾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당신이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 안 꺼냈으면 또 둘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모르고 살 야. 수도 있는 거지. 같은 피가 흐르는 두 사람이네. 부부싸움은 쉽지 않겠네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래 널 살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럴 만한 어. 말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네. 저분은 혹시 나고 9년 전 자신을 살릴 생명의 은인이 남자친구 지챙이였다는 걸 알게 된 샤오펜은요. 전 남자친구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아팠을 때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준 지금이죠. 잠시 스쳐간 줄 알았던 인연.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2대 2대 2에서 한! 오나라오. 그렇지! 2018년 12월 29일 케냐. 난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혹한 사고로 3살 된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이자 복학을 앞둔 대학생 막시밀리안 케무타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상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케무타이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처럼 잔인한 운명이라니 믿을 수 없어. 그녀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을 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운명이었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안타까워했느냐. 사고 발생 사흘 전 케무타이는 쇼핑센터에 들렀다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타투라 불리는 미니버스와 충돌. 다행히 버스 기사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아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SNS를 통해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진 건 신의 도움 덕분이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3일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네요. 아유, 네. 참. 뭐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또 3일 뒤에 이렇게 비극이 찾아왔던 거네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연달아 나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사흘 만에 사고가 난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녀의 운명은 잔혹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후 그녀는 사고 관련 경찰 조사 때문에 자신이 탑승했던 오토바이 택시 기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가 목숨을 잃은 장소는 사흘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미니버스와 충돌. 첫 사고에서는 브레이크 덕분에 살아났지만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결국 한 번은 운이 좋게 목숨을 지켰지만 사흘 후 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아유. 안타깝네요.